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간 보여왔던 검찰의 여러 직권남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간의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서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했던 그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앞으로도 알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 사법정의에 따른 적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충분히 소상히 말씀드리고 또 현명한 판단을 구할 생각입니다. 혹시 어떤 면에서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소의 내용이나 기소의 시점, 또 그 기소 과정의 절차, 또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직권남용들, 그리고 여러 언론인들께서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저의 입건 날짜조차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언론에도 허위 보도를 유도했었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이 사건의 성격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왔던 저열한 방식의 언론 플레이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저 시민들의 심판이 이미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일각에서는 면죄부를 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한 가지 좀 짚어볼 것은, 서민 교수님, 검찰이 계속해서 검찰에 출석해라, 검찰에 출석하시라, 검찰 조사를 와서 받으시라 라고 요청했는데 안 간 건 차강욱 당선인 본인 아닙니까? 네, 그렇죠. 3번이나 소환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자신이 지금 이제 출두를 하는 이유가 조국 전 장관의 그 아들 인턴 그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그거 아닙니까? 저는 저 같으면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 조국 형님은 왜 이런 걸 시켜가지고 내가 이 꼴 이게 맞지? 왜 분노를 엉뚱하게 윤석열 총장한테 자꾸 퍼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분노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윤 시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방금 이 발언. 그 두 가지 맥락 아니겠습니까? 일단 최강욱 당선인은 나에 대한 이게 혐의 자체에 대한 이제 팩트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정치적 맥락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거니까 자기 이제 일관된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뭐 이제부터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검찰에 출석을 거부했던 것은 나는 법원에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었고, 지금 현재도 보면은 뭐 정경심 교수라든지 조국 교수의 동생, 그다음 뭐 어머니 다 이제 법정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 보시는 분들은 알거든요. 아, 검찰이 했던 것 중에 어느 정도는 뭐 맞는구나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는 뭐 말하자면 법원의 시간이 됐으니까 법원에서 이제 밝혀질 것으로 보고, 검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제 뭐 그대로 또 이제 따로 가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열린 민주당 자체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이 또 분명하거든요. 민주당의 압승과 별개로 그런 부분은 최강욱 당선인한테는 좀 짐이 되겠죠. 두 가지 지점이 좀 궁금한데, 고승덕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이제 법원의 시간, 판사들의 시간이 된 거예요. 민심은 이미 이번 선거로 정해졌다. 이른바 윤석열이냐 조국이냐의 싸움에서 민심은 조국을 택했다라는 주장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걸 내세운 열린민주당이 이번에 얻은 득표율은 고작 5.4% 남짓밖에 안 됐거든요. 그 주장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검찰이 절차적인 것을 어겼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의 요체는 대면 조사 한 번 없이 기소했다라는 게 최강욱 당선인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대면은 오라 해서 가야 얼굴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안 가놓고 나도 안 봐놓고 기소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 법원의 판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판사 출신이시니까. 사실 꼭 본인이 이렇게 대면 조사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규정도 없고요. 사실 판사님들은 결국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유죄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판단할 건데, 본인 진술은 이 주장에 대해서는 판사들은 전혀 신경 안 쓸 거다. 전혀 신경 안 쓸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제 기자님들 앞에서 말씀한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면 본인 잘못이, 그러니까 죄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자체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 보통 같은 경우는, 나는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할 수도 없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말하는 게 정례인데, 자기 혐의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습니다. 재판에 어떻게 임하겠다는 이런 말도 없어요. 법원에 가가지고 사실은 판사의 판단을 받으려고 지금 재판을 받는 건데, 멘트는 뭐냐면 나는 시민으로부터 마치 억울함을 인정받았다는 식으로, 마치 국민의 재판을 받았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재판에 임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엉뚱한 이야기고, 저 같은 사람이 듣기는 예. 그 점을 일부러 언급 안 하는 것은 사실은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을 못하는 걸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죄라는 뭔가 분위기가 느껴지는 멘트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판사 출신의 개인적 의견으로 네. 봤을 때 네. 이런 멘트가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김관선 변호사님 기소해서 법정에서 같이 공방을 벌인 검사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도시구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근데 이런 멘트를 딱 들으면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 피의자가 저렇게 딱, 야, 니들이 법정에 서야 돼라는 말 딱 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속어라고 볼지 모르는데 열을 엄청 받죠. 열받습니다. 지금 검사들이 열받았다. 열이 엄청 받고 뭐 예컨대 소위 뚜껑이 열립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유죄 판결을 받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것 자체 일단은 인턴 확인서를 작성해서 전달해 준 것은 맞잖아요. 예. 근데 정말로 열흘 동안에 법무법인에서 영어 번역이랄지 이런 거에 정말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그리고 대학의 입시에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근데 지금 언론에 나오고 검찰에서 수사한 바에 의하면 아무튼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합격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결국 쟁점은 인턴을 했냐 안 했냐예요. 그런데 이제 검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니 이제 검찰을 자꾸 해서 정치검찰에 얘기하는데 최강욱 전 비서관을 법정에 세워서 그 윤석열 총장에게 뭐가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게 최강욱 전 비서관을 타켓 수사하고 수사한 게 아니고 예.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럼 나온 거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은 이 줄기가 아니다. 그냥 격가주 중에 그렇죠, 하나다. 그렇죠.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본인 입장을 밝히고 나는 좀 억울하다고 조사를 받으면 경호에 따라 기소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조사도 안 받고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분명히 같이 공모한 게 맞다 해서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변호사고 또 법정에서 정말 자신 있으면 법정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저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예. 하지만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일단 본인이 충분하게 법정에서 주장을 하고 거기에 맞는 결과를 본 다음에 저런 얘기 해도 괜찮은데 이 모든 것 자체를 검찰의 어떤 정치의 의도, 음모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약간 듣기 거슬리는 얘기가 있어요. 거슬린 부분이 어떤 부분? 한 줌도 안 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줌도 안 되는 자들. 전직 검찰로서 그렇죠. 한 줌이 된 거예요? 아니 검찰총장이 대통령 임명했잖아요. 예. 그건 대통령 임명하고 물론 윤석열 사단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건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을 대통령 임명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연결되네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난번에 한성교 의원이 이성경당과 관련해서 한 줌도 안 되는 자들이 거기도 한 줌 썼어요. 정치인들이 꼭 한 줌이라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한 줌. 그건 이제 상대방을 비하하게 쓰는 건데 예. 사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이제 국민의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 표현에 있어서 어떤 부적절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인들 좀 깨달았으면 합니다.